분노라는 일시적 미침에서 나를 구원하는 법. 단 한 번의 감정 조절 실패로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찰나의 순간을 참지 못해 내뱉은 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고 결국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와 후회라는 감옥에 갇히는 경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쏟아낸 그 뜨거운 불길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이미 당신의 인격과 품위를 먼저 태워버립니다.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허망함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편들 뿐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이끌던 현자 세네카는 이러한 분노를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일시적인 미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의 영혼은 광기에 잠식당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분노는 고요하고 평온한 다른 정념들과 달리 전적으로 격렬하며 공격적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수의 창 끝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실성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마주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그 파괴적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는 것이 본능이며 때로는 정당한 권리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외양의 추악함이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는 저서 분노에 관하여에서 분노에 휩싸인 인간의 모습을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서 번들거리고 얼굴은 격렬한 혈류로 인해 검붉게 달아오릅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입술은 파르르 떨립니다.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운 쇳소리를 내고 온몸의 근육은 공격성을 띠며 비정상적으로 뒤틀립니다. 이 상태의 인간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품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네카는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긴박한 순간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네카가 인용한 철학자 섹스티우스의 조언에 따르면 분노한 사람들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공포에 가까운 당황함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흉측하게 변해 있어서 스스로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평소 이성적이고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파괴 본능만 남은 괴물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던 나의 모습인가? 거울 보기 훈련은 단순한 시각적 확인을 넘어 분노가 타인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고도의 심리장치입니다. 추해진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광기에서 깨어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스스로의 추악함을 목격하고 당혹감을 느끼는 찰나, 우리의 이성은 비로소 분노를 멈출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던지는 돌이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을 찌르는 칼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거울 밖 타인과의 관계라는 전장 위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혹은 나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분노는 정당방위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이때 세네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독창적이고 냉철한 용서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가 너보다 약했으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너보다 강했으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격앙된 감정을 이성의 영역으로 강제로 옮겨오는 고도의 인지 전술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약한 존재라면 그를 용서하는 것은 나의 관대함을 증명하는 행위이자 강자의 여유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 권력이나 힘을 가졌다면 그에게 분노하며 저항하다가 상처 입는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기 비하와 무모한 충돌을 막는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힘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활성 부위를 감정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저 사람이 강한가 약한가를 계산하는 순간 우리 뇌는 분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분석이라는 이성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된 용서는 비굴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방어 기제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세네카의 이러한 통찰은 현대 심리학의 강력한 모델인 인지행동 치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전제는 사람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당신에게 분노를 일으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나를 모욕했다는 당신 내면의 판단입니다. 세네카는 분노의 시작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인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자극에 동의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부에서 날아온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화살에 독을 묻혀 자신의 심장에 찌를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스트레스 관리 또한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분노를 억지로 참는 것은 내면에 폭발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 틀을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세네카의 가르침대로 내면의 판단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습니다.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평화로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복수를 꿈꾸며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가 너무나 고귀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분노라는 일시적 광기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리워지는 존재가 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선택입니다.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폭풍 우가 지나간 폐허와 같지만 이성을 되찾고 평화를 선택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 깊고 맑은 호수에는 주변의 풍경이 온전하게 비치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깃듭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여정 속에서 굳이 독을 품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세네카가 남긴 지혜의 거울을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괴물이 아닌 평화를 선택한 현자의 얼굴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분노를 제어하고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이제 당신의 영혼에 그 고요한 평상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네카가 오늘날 상처받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위로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